안녕하세요. 디머의 건정구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위한 분산관리 도구 플라스틱 SCM을 주제로 플라스틱 SCM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의 아젠다는 먼저 버전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플라스틱 SCM 소개와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관리 시스템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을 시간에 따라 기록하여 나중에 특정 시점의 버전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산출물이란 소스코드, 이미지, 문서 등의 모든 컴퓨터 파일을 의미합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의 종류로는 로컬 버전 관리,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분산 버전 관리가 있습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협업하는 과정에서 수정사항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버전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어떤 버전을 누가 작성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갔는지 버전을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일을 잃어버리거나 수정을 잘못했을 때도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점을 큰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은 여러 솔루션이 있고 프로젝트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데요.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지 선택할 때 프로그래머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도 프로젝트 소스에 액세스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용은 얼마나 유연한지,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대용량 파일이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빈번한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한 솔루션이 플라스틱 SCM입니다. 플라스틱 SCM은 브랜치, 머지, 시각화, 그리고 빠른 대용량 파일 처리 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된 통합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2020년 유니티가 인수하였습니다. 유연함은 플라스틱의 또 다른 장점인데요.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분산 버전 관리 이 두 가지를 지원하고 브랜치, 머지 기능과 리포지토리를 기시나 퍼포스에 동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리눅스, 맥 OS X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실행할 수 있고요. 다른 유닉스 플랫폼을 위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게임 플랫폼인 유니티 2020.3.20 버전부터 에디터 툴바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티스트를 위해 심플한 워크플로우인 블로온 모드도 함께 제공됩니다. 버전 관리를 처음 접하는 경우 먼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차이점이나 명령 규칙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플라스틱에서 권장해드리는 워크플로우 방식은 관리 시스템에 하나의 작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하나의 브랜치를 만들고 코드를 검토하여 모든 부분에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메인 브랜치에 병합하고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 배포를 합니다. 프로젝트에 여러 작업과 브랜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는 워크스페이스에서 각종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수정사항을 진행 후 서버로 변경사항을 직접 체크인합니다.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형태로 서비스되는 다른 솔루션의 경우 퍼포스나 SVN이 있으며 분산 버전 관리 형태와 비교해 볼 때 워크플로우가 심플해서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분산 버전 관리는 로컬 리포지토리에 작업 파일을 복제하여 주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서 체크인, 브랜치 생성, 그리고 머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 제한 없이 업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권한에 따라 모든 플라스틱 SCM 서버에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산 버전 관리로 서비스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기시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SCM은 분산식 그리고 중앙 집중식 작업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이트의 서버를 갖고 서버 간의 리소스를 통합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버로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고 클라이언트로는 개발자용 플라스틱 SCM, 아티스트용 글로온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주요 특징으로는 회사가 필요한 만큼의 버전 제어 서버를 실행할 수 있고 수천 명의 동시 사용자와 수백만 개의 요청, 데이터 트래픽을 지원합니다. 또한 브랜치가 시각화되어 확인하기 편리하고 뛰어난 병합 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스트와 병합 전에 수정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요. 이를 머지벗 기능으로 수정한 내용을 검토뿐만 아니라 검증, 테스트, 병합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Git 클라이언트, Git 서버로 작동되어 빠른 임포트와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맥OS, 리눅스, 윈도우즈용 GUI와 CLI를 지원하고요. 게임 개발 플랫폼인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등 IDE 통합 개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SCM 클라이언트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워크플로우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인데요. 클로크드 파일즈 설정으로 리퍼지토리에서 워크스페이스로 다운로드 시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퍼지토리에서 자주 업데이트되는 대용량 파일이 있지만 실제로 작업하지 않는 경우처럼 일부 시나리오에서 편리합니다. 또한 고급 병합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브랜치 생성과 스위치 기능을 지원합니다. 주로 개발자가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다룹니다. 글로어는 심플한 워크플로우로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똑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이지만 아티스트를 위해 쉬운 GUI를 제공하여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글로온에서도 파일을 잠글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파일에서 동시에 작업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일을 잠궈서 다른 팀원이 파일을 동시에 수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가 아니라 필요한 파일만 선별해서 워크스페이스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제품과의 비교 분석 포인트인데요. 보시면은 이 대용량 파일의 경우 플라스틱 SCM은 지원하지만 깃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분산 버전 관리의 경우 플라스틱 SCM에서는 지원하지만 퍼포스나 SVN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의 경우 플라스틱 SCM은 지원하지만 깃에서는 제공하지는 않고요. 아티스트를 위한 심플한 GUI의 경우 플라스틱 SCM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파일 잠금 기능 경우에는 플라스틱 SCM에서는 제공하지만 깃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서버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이 플라스틱 SCM을 제공하지만 나머지 제품에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랜치와 머지 기능의 경우 플라스틱 SCM에서는 제공하지만 깃의 퍼포스나 SVN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플라스틱 SCM은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이 3개 업체가 사용 중이고요. 연구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이 삼성과 넥슨이 있고 구독 중인 고객사로는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업체들이 플라스틱 SCM을 사용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 다음으로 플라스틱 SCM을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SCM 클라이언트는 시작에 플라스틱 SCM 폴더로 가시면은 이 플라스틱 SCM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보입니다. 해당 실행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중앙 집중형, 분산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분산형의 경우 내 PC에 리포지터리를 생성해서 리포지터리에서 이제 서버로 푸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중앙 집중형은 서버 쪽에 직접 저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저희는 중앙 집중형으로 해서 리포지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포지터리 항목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 리포지터리 이제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2022로 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정보를 밑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IP 포트 번호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입력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 자격증명 입력창이 뜨고요. 웹 어드민에서 추가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유저 1로 해서 접속을 할 거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입력한 정보들이 이렇게 보이고 내 PC에 어떤 경로로 폴더와 연결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폴더 이름은 워크스페이스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 플라스틱 SCM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각각의 메뉴 같은 경우 이제 시연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체크인 하는 기능을 해볼 건데요. 특정 파일이나 특정 폴더를 넣어서 이제 체크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PC에 공유되는 폴더로 이동할 건데요. 해당 리포지토리에서 공유되는 폴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리포지토리 또는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 워크스페이스 항목을 눌러주시면은 현재 내 PC에 공유되는 폴더가 서버에 어느 경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창인데요. 이 항목에서 보시면은 이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당 경로에 이 프로젝트 2022 폴더 안에 들어가서 파일이나 폴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버에 업로드 되는 시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용량을 좀 많이 주는 이제 파일들로 해서 이제 복사해서 넣고 있는 과정이고요. 복사가 완료되면은 체크인 기능을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완료되면은 이 플라스틱 SCM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대기 중인 변경사항, 이 대기 중인 변경사항을 눌러주시면은 추가한 전체 파일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올릴 파일을 체크하고 위쪽에 체크인 코멘트를 입력해 주시고 체크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서버에 업로드가 됩니다. 지금 200메가 정도 되고요. 이렇게 서버에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 워크스페이스 탐색기를 통해서 이제 업로드된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브랜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브랜치 탐색기를 보시면은 이 동그란 모양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체인지 세트라고 부릅니다. 이 체인지 세트는 체크인 할 때마다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체인지 세트에 더블 클릭하면은 변경된 세트와의 이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체인지 세트와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브랜치 메뉴로 가시면은 작업자들이 브랜치를 이제 했을 경우에 이제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여기 브랜치 탐색기에서는 이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랜치 항목에서는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치 메뉴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면은 내보내기와 가져오기가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GitHub 서버와 연결한 다음에 플라스틱 SCM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지 세트 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브랜치와 마찬가지로 이 브랜치 탐색기에서 체인지 세트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체인지 세트 항목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체크인한 그러니까 서버에 업로드된 파일들을 가지고 이미지나 뭐 소스를 변경해서 비교하는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한 다음에 에셋 안에 텍스처 쪽에 이미지를 변경해서 체크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윈도우 탐색기로 열어서 이 이미지를 3D 그림판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이 아이콘이 워커스페이스 탐색기에서 변경된 파일의 아이콘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변경한 파일이 아닌 거와 좀 아이콘이 좀 다르죠? 이제 스크립트 쪽도 이제 변경을 해볼게요. 이제 스크립트 쪽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해당 이 스크립트를 편집해서 변경을 할게요. 지금 동일하게 이 아이콘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대기 중인 변경사항으로 이동하면은 저희가 두 가지를 변경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파일 목록이 뜨고 해당 목록들을 체크해서 코멘트를 입력하고 체크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브랜치 탐색기에 가면은 저희가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이 체인지 세트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인지 세트를 클릭하면은 저희가 두 가지 파일을 이렇게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전 내역과 차이점을 밑에 하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란히에서 어느 부분이 달라진지 확인할 수 있고 스와이프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이 변경되거나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닫아주시고 브랜치를 생성을 해볼게요. 브랜치 생성한 다음에 병합하는 기능을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 탐색기에서
마지막 체인지 세트에 마우스 우측 클릭하신 다음에 이 체인지 세트에서 브랜치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브랜치 이름과 코멘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브랜치가 따졌고요. 브랜치가 따진 건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브랜치 항목에서. 이제 소스를 수정해 볼게요. 워크스페이스 탐색기로 가서 소스를 연 다음에 열어져 있으니까 해당 소스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변경사항에 가시면은 지금 또 변경된 사항을 볼 수가 있고요. 해당 파일을 체크한 다음에 코멘트를 입력하고 체크인 버튼을 눌러서 서버에 업로드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병합은 이제 체크인이 완료됐으면은 이 브랜치 탐색기에서 해당 브랜치 마우스 우측 클릭해 주시고 이 체인지 세트에 다음으로 병합, 이 체인지 세트에서 다음으로 병합을 눌러주시고 메인 브런치에 이렇게 메인 브런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브랜치에서 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는 이 화면이 나오면서 목록이 나오고 이제 지금은 충돌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눌러서 코멘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해당 브랜치가 메인 브랜치로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브랜치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해당 소스를 다른 사용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 코드 검토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브랜치 탐색기에서 해당 체인지 세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체인지 세트에 대한 새 코드 검토 항목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코드 검토 이제 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검토자 쪽에 변경 버튼을 눌러서 검토자를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요청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해준 다음에 뭐 변경 요청이나 질문을 눌러주시고 코멘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코멘트 버튼을 눌러서 코멘트를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을 닫고 이 기타 작업에 코드 검토로 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코드 검토 요청한 거에서 목록이 보이고요. 현재 상태와 할당 대상과 소유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은 해당 검토에 필요한 소스들이 보이고 여기서 퀘스천 마크 보이시죠? 이 누르시면은 이 코멘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코멘트에 대해서 응답을 눌러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길 수 있고요. 검토가 다 완료됐으면은 여기 위에 검토 대행으로 설정한 다음에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라스틱 SCM에서 다른 작업자 소스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브랜치 두 개를 생성해서 소스 충돌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브랜치를 두 개를 만들 건데 각각 사용자가 다르게 해서 만들었다고 치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1로 해서 하나 만들고 유저 2로 해서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유저 1에서 체인지 세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 브랜치로 워크스페이스 전환을 누르신 다음에 해당 워크스페이스에서 소스를 수정할게요. 워크스페이스 탐색기에서 이 소스를 유저 1 수정했다고 치고 체크인을 해주겠습니다. 대기적인 변경 사항에서 체크인 해주고요. 다음으로 이 브랜치 탐색기 보면은 이 체인지 세트로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브랜치 2, 그러니까 유저 2가 변경한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로 전환하고 워크스페이스 탐색기에서 해당 소스를 동일한 소스를 이제 편집을 해볼게요. 편집하고 대기 중인 변경 사항에서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치 탐색기에서 유저 1을 이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로 병합을 할게요. 현재 충돌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변경사항 적용하고 메인 브랜치로 이제 병합을 했어요. 이제 유저 2가 이제 유저 2를 메인 브랜치로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한 소스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충돌됐다고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쪽에 충돌 해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머지 툴이라고 해서 이런 머지를 해주는 이런 툴이 뜹니다. 여기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 최초 생성된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에 유저 1, 유저 2에 대한 브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저 1이랑 유저 2의 소스를 어떤 부분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은 둘 다 적용할 건지 이쪽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해당 결과는 밑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개를 같이 해서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이 Save and Execute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메인 브런치로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체인지 세트를 보시면은 유저 1과 유저 2에 대한 이 충돌했던 소스가 정상적으로 처리돼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플라스틱 SCM 웹사이트에서 플라스틱 SCM 개발자가 이제 작성한 가이드북을 이제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개발과 관련된 이제 모든 내용이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질문이나 제품에 대한 내용, 라이선스 문의는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